저는 오늘 광양 매화마을을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올해는 16일, 18일쯤이 매화가 만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번에 형님 보러 부산 남해 일주 이후 두 번째 남쪽 도전입니다. 한방에 인천에서 광양까지 가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 오늘 저녁은 전주 한옥스파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매화마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주까지 가는 길에 메인 스트리트, 아산 공세리 성당 등 몇 군데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곳이 전주까지 가는 길에 구경할 장소입니다. 자, 이제 4박 5일의 광양 매화 구례산 수유를 만나러 같이 가시죠. 오전 10시 인천의 익숙한 공기를 뒤로하고 바이크에 심장을 깨웁니다. 수십 년간 나를 지탱해온 직장이라는 울타리, 그 치열했던 삶의 궤도에서 잠시 이탈하려 합니다. 이번 투어는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이동이 아닙니다. 남도의 매화 향기를 따라 전주와 순천을 거쳐 상주까지 돌아오는 거대한 V자 궤적의 시작이죠. 리더에게 휴식이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향한 전략적 이동입니다. 우리는 왜 길 위에 서는가에 대해 자문해봅니다. 사무실의 모니터와 서류 뭉치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조여 매는 순간 사회적 지위나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는 이 순간 비로소 긴 여행이 시작됨을 실감합니다. 이제 익숙했던 도심의 회색 풍경을 100m 뒤로 흘려보내며 낯선 자유를 향해 첫 바퀴를 굴립니다. 바이크도 밥을 먹어야죠. 히말라얀 450은 40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을 때 13m가 주유가 최적입니다. 인천을 벗어나 외곽 국도에 접어들자마자 공기의 결이 단숨에 달라집니다. 자동차라는 안락한 철갑옷 없이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바람은 생각보다 차갑지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명료합니다. 이제 제 이름 뒤에 붙던 수많은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그저 바람을 가르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엔진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오직 현재라는 찰나만이 핸들 끝에 남습니다. 인천을 떠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거대 거점은 경기 남부의 중심 평택입니다. 평택, 이르는 그대로 평평한 땅에 못이 많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예로부터 소사벌이라 불리는 드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농경 문화를 꽃피웠고 현대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거대 공장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물류와 산업의 심장부로 거듭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곳 평택에서 라이더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바로 메인스트리트 키페입니다. 약 1,500평 규모의 이 복합문화 공간은 한국 속의 뉴욕이라는 명확한 컨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타임스퀘어, 브루클린, 맨해튼의 거리 감성을 층별로 완벽히 재현해 놓았죠. 빈티지한 브릭 벽면과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지하철을 연상시키는 소품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다양성을 웅변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이 넓은 시야를 이곳에서 잠시 회복하며 남도로 향할 더 큰 에너지를 채워봅니다. 뉴욕풍의 화려한 배경 앞에 세워진 바이크는 마치 미국 루트 66을 횡단하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며 여정의 설렘을 증폭시킵니다. 평택이라는 도시가 가진 물류의 역사와 현대적 감각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이국적인 여유를 만끽하며 다음 행선지를 준비합니다. 바이크를 세우고 이곳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은 남도로 향하는 여정 중 가장 완벽한 전략적 힐링이 됩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이곳은 더 라이프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지친 영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놀라운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잠시 생각의 짐을 내려놓기에도 이곳만큼 경이롭고 활기찬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화려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남쪽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어봅니다. 경계를 넘어 충청남도의 첫 관문인 아산으로 향합니다. 아산은 온양 온천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고장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현충사가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세창이었던 공세창이 설치되어 남부 지방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하던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땅 한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고요한 성지입니다. 이 공세리 성당은 1890년에 설립된 한국 천주교의 유서 깊은 성당입니다.
붉은 벽돌의 고딕 양식 건물과 수령 350년이 넘는 거대한 보호수들은 성곽처럼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후 가장 세속적이었던 창고 자리가 가장 성스러운 기도의 공간으로 변모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세리 성당은 1890년 프랑스 선교사 드비즈 신부에 의해 설립된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 터에 새겨진 역사에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조선시대 남부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쇠곡을 보관하고 한양으로 운반하던 공세창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치열했던 물류의 중심지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후 가장 성스럽고 고요한 기도의 처소로 변모한 것이죠. 성당 마당을 둘러싼 성곽 같은 돌담들은 과거 조세창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시대와 사상이 교차하는 묘한 울림을 줍니다. 라이더에게 이곳은 단순히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거친 길 위에서 만나는 가장 정결한 역사의 페이지와 같습니다. 건축적으로 공세리 성당은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이 조화를 이룬 고딕 양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922년에 완공된 현재의 본당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히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진정한 백미는 성당을 감싸 안은 수령 350년 이상의 거대한 보호수들입니다. 비바람을 견뎌온 거목들의 주름진 껍질은 우리네 치열한 삶을 묵묵히 위로해주는 듯하죠. 특히 드비즈 신부가 직접 보급했다는 이명래 고약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은 상처를 치유하던 성당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헬멧을 벗고 나무 아래 서면 성당의 종소리와 바람소리가 섞여 들어오며 직장 생활의 긴장감을 완벽한 평온함으로 치환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이제 기호 유교의 중심지 논산으로 이어집니다. 논산은 예로부터 호남과 기호를 잇는 관문이자 사계 김장생 선생과 명제 윤증 선생 등 걸출한 유학자들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입니다. 드넓은 논산 평야의 넉넉함과 노령 산맥의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진 이곳은 한국의 전통 미학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논산의 깊은 속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붉은 홍살문 너머 엄숙하게 자리 잡은 노성향교입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인재들을 길러내던 공립교육기관인 이곳은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학문을 닦던 명륜당이 정교한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이크에 시동을 끄고 향교의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 거친 바람에 흩어졌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효율과 속도만을 쫓아왔지만 이곳의 고든 직선과 정갈한 건축은 우리에게 삶의 예법과 기본을 묻습니다. 수백 년 전 유생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명륜당 마루에 서서 나는 지금 내 삶의 리더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향교가 주는 이 묵직한 정적은 남도로 향하는 여정 중 만나는 가장 경건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며 흐트러진 마음의 매무새를 고쳐잡는 소중한 쉼표가 됩니다. 엄숙한 향교의 문을 나서면 바로 곁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명제 고택이 우리를 품어줍니다. 조선 숙종 때의 학자 명제 윤증 선생의 생가인 이곳은 한국 전통 가옥 중에서도 담장 없는 매우 유명합니다. 권위적인 담장을 쌓아 이웃과 벽을 만드는 대신 집 앞의 연못과 뒤편의 숲을 집 안으로 고스란히 끌어들인 이 배치는 선비가 지녀야 할 최고의 포용과 겸손을 건축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치열한 성벽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높은 마음의 담장을 쌓으며 살아왔을까요? 하지만 탁 트인 명제 고택에게 마당 앞에 서면 진정한 힘은 경계가 아닌 수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소리 없이 깨닫게 됩니다. 담장이 없기에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풍경이 막힘없이 흐르듯 우리의 삶 또한 비워내고 열어둘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고귀한 가르침을 이 오래된 한옥의 처마 끝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했던 질주를 멈추고 고택의 툇마루에 앉아 이 정취를 즐기다 보면 엔진 소리에 가려졌던 내면의 진솔한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단단한 기품을 유지하는 이 집처럼 우리 역시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실감합니다. 이제 노성향교의 단단한 옙과
명제고택의 넉넉한 비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의 종착지인 전주를 향해 다시 한번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봅니다. 선비의 길 위에서 나는 이제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합니다. 오후의 늦은 햇살을 받으며 마침내 호남의 수부 전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온전할 전리 고을 주를 써서 모든 것이 갖춰진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기 900년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37년간 도읍으로 삼았던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주가 가장 빛나는 기록을 갖게 된 것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 풍패지향코로 불리면서부터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았던 본향이자 왕실의 뿌리로 추앙받으며 조선 500년 내내 전라체를 관할하는 전라가명이 위치했던 행정과 문화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바이크를 세우고 전주의 묵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왕조를 일으켰던 강인한 기운과 수백 년 세월을 견뎌온 역사의 단단한 무게감이 라이더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전주의 역사는 왕실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은 가장 뜨거웠던 민초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부패한 권력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화약캣을 통해 관과 민이 평화를 약속했던 화합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전주는 예로부터 전주안지와 출판 문화의 중심지로 기록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유일하게 지켜낸 전주사고가 이곳에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소중한 역사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나온 우리에게 전주는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는 이처럼 시대를 지키고 역사를 보존해온 전주 사람들의 강인한 자부심과 숭고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길을 멈춘 곳은 700여 채의 기와지붕이 물결치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거대 군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운 자존심 덕분이었습니다. 1930년대 전주 성곽이 헐리고 일본 상인들이 성 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일본식 가옥을 짓기 시작하자 전주 사람들은 이에 맞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우리 고유의 한옥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한옥마을의 시작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우리 삶의 양식을 지키려 했던 저항의 상징이 이제는 전 세계인이 찾는 가장 한국적인 명소가 된 것이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의 곡선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우리 민족이 지켜온 단단한 자립의 선이기도 합니다. 한옥마을의 중심부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이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공간인 이곳은 정갈한 건축미와 울창한 대나무 숲이 어우러져 라이더에게 깊은 사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옆으로는 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인 전동성당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와 근대의 서양 건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 이색적인 풍경은 전주가 가진 개방성과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웅장한 돌기둥과 붉은 벽돌이 주는 무게감은 우리가 앞서 지나온 공세리 성당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하죠. 전통과 근대, 유교와 천주교가 한 장소에서 공존하며 빚어내는 이 묘한 하모니는 우리네 복잡한 삶 역시 조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속삭여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